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또 강조 못했네요. 여기서 감수량 산정할 때 동시 또는 선후차적으로 발생한 다른 보험사고에 감수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사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월 10일 날 우박이 왔어. 우박이 와서 저희가 착과 피해도 발생을 하고 낙과 피해도 발생을 했고 나무는 없겠네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면 이때 저희가 조사할 것들은 이때 인한 사고로 인해서 동일한 사고로 발생했잖아요. 서로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착과 피해 구성률이 20% 발생했다. 그 다음에 낙과 피해에 대한 낙과 피해 80% 발생했다라고 하였을 때 이때 저희가 그 이전에 총 착과수가 6,000개가 있었는데 이 착과 피해 조사나 낙과 피해 조사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는 저희는 항상 나무부터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낙과 피해 하고 그 다음에 착과 피해 하겠다. 그래서 이것들을 빼주셔야 돼요. 어떤 걸 빼주셔야 하냐면 이때 6,000개가 그 전에 있었는데 낙과가 만약에 1,000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때 달려있는 거는 6,000개를 뺀 5,000개를 적용하셔야 되세요. 대신 이건 당연히 곱하기 낙과 피해 구성률 80%였어요. 80%. 맥스 A 값이 있는데 위쪽은 이 5,000개가 달려있을 거고 여기다가 피해 구성률 20%를 할 거고 빼기 맥스 A를 역시나 할 겁니다. 맥스 A를 할 건데 이때 나왔던 착과 피해 구성률 20%를 여기다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적용하지. 이건 이제 동일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동일한 사고가 우박이란 피해로 인해서 착과 피해와 낙과 피해가 조사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착과 피해는 개수는 달려있는 개수들은 다 셌으니까 5,000개라고 다 확정을 했을 거고요. 낙과 피해 같은 경우는 낙과 피해가 이미 떨어진 거에 대한 피해가 80% 났으니까 이걸 적용하겠다는 거고 여기서 착과 피해 구성률로 나왔던 것들을 떨어진 거에다가 여기다 20%를 적용하지 해서 빼지 않겠다는 거. 빼게 되면 계약자분은 불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전체 80% 피해가 지금 입었는데 그 전에 맥스 A 값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피해가 온 게 떨어지기도 하고 달려있는 것도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그때는 이 맥스 A 값으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동일한 사고가 있었을 때는. 저희 나중에 또 문제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착과 감소 보험금 보면 저희가 지급 사유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적과 정리 이전 항상 저희가 이게 언제인지 그다음 보험 기간 내인지 그다음 보상하는 제일 두 번째 그다음에 보험금 산정하는 공식에 맞춰서 착과 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는 거. 이때 공식은 착, 미, 자가 보장 수준이 50% 또는 70%라는 겁니다. 이때 저희가 착과 감소량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공통되게 무조건 착과 감소 과실수, 그 다음에 누적 감소 과실수를 다 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어진 가입 과중을 곱할 거다라고 봐주세요. 원칙상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착에서 적착을 빼서 한다. 단 예외적인 게 1번, 2번이 있다. 오늘은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외가 1, 2번이 있었더라.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뭐였지, 2번이 뭐였지 나중에 하나씩 찾으면 돼요.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암기할 때 항상 이제 보험금 구할 때는 이것만 그리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평년 착과수에서 평착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값이 착과 감소라 하겠어요. 여기다가 미보상은 두 가지 미보상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미보상 비율, 하나는 미보상 주수. 그러니까 이제 미보상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착과 감소했던 거에다 곱하면 미보상 감소량이 됐고 거기다가 미보상 주수에다가는 곱하기 뭘 한다겠죠? 가입 당시 주당 평착이겠죠. 한 주당 평착이 몇 개였는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해서 이 값을 곱해서 이걸 두 개 더해주면 전체 미보상 감소가 있어도 된다.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보상 감소가 있으면 착과 감소가 있어. 아까 오른쪽에 나왔던 착과 감소가 있수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할 거예요.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에 대한 감소가 있수를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미보상 감소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병제라고 해서 이병제.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량으로서 감소량을 제외한다. 이것도 작성하라고 한번 문제 기출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적과 전에
사고조사에서 이 미보상 비율을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값 한 번만 쓴다. 저희가 지금까지 다 마찬가지로 한 번만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기부담 감수량, 자기부담 감수량 값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했죠? 기준 수확량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다. 가입 가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장, 과실손해보장은 적과 종료 이후라는 시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해로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보상하는 재해로 누적 감수량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누미자잖아요. 그래서 공식은 누미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 내용은 똑같고요. 이때 다만 그 이전에 착과 감수량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을 구해서 자기부담 감수량 구했어요. 이 자기부담 감수량이 만약에 100kg이더라. 100kg이면 착과 감소 때나 과실손해 때 합쳐서 최대 100kg만 보장 그것만 초과하면 나머지에 대한 것들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자기부담 감수량에다가 창미로 했던 것들을 빼줬어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100kg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기부담 감수량 부담을 해야 되는데 착과 감소가 존재했다. 근데 이때 나왔던 값이 뭐 60kg이었더라. 그러면 당연히 보험금은 안 줬겠죠. 근데 이때 60kg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60kg을 제외한 이번에는 40kg만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그걸 하기 위한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원래 공식대로 하면 착미자 여기서 가로를 이렇게 친 값을 뒤로 빼주는 거다. 그래서 빼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이 값을 착과 감수량이 존재한다. 그럼 착미자 쓴 다음에 착미를 뒤로 빼주면 돼요. 근데 이 미가 뒤에 과실손해 보험금에도 미보상 감수량이 있으니까 시기적인 것들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미는 적과 종료 이전에 발생한 미보상 비율이니까 적과 종료 이전에 산정된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거 이것만. 그 다음에 보험금에 대한 한도, 지급 한도 때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보험금은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저희가 보험 가입금에다가 내가 부담하기로 했던 1 빼기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를 했어. 이게 더 원래 내가 보험 가입금액이 1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었고 1 빼기 자기부담 비율이 만약에 20%였더라 20%였다라고 하면 1 빼기 20%를 하게 되면 80% 최대한 800만원을 지급을 하는 게 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금이 만약에 900만원이 나왔다. 그럼 900만원 줄 거냐? 안 된다. 그때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 빼기 자기부담 비율이었던 800만원만 주겠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느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 보험 가입금액은 감액한 경우에는 감액 후에 보험 가입금액을 한다. 원래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아까 전에 최소 설명드렸던 것들을 중복을 보장을 받거나 어떤 이득을 주게 되면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은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할 거고요. 역시나 보험금은 가피자고요. 피해율도 피실 자기부담 비율 5%다 되어 있네요. 공통적인 것들에서 지금 다 빼고요. 아까 안 봤던 것들 보면 아까 전에 미보상 감수량을 구할 때 미보상 주수에 대한 감수가 구할 때 이 미보상 주수에다가 곱하는 게 뭐다? 품종, 재배, 수령별 일주당 가입 당시에 대한 평년 착과수 곱한다는 거 이거 하나. 그 다음에는 특별한 것들은 없어요. 그 다음에 착과폐 조사할 때 달려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착과수가 있어야 된다. 사고 당시 착과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 값들은 적과 착과수 그 다음에 난학기보다 클 수가 없다. 저희 원칙이 딱 있어요. 이렇게 이게 최대 많이 달려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는 것들은 다 오류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더 작은 값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최대한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적과 착과수예요. 적과 착과수. 근데 적과 착과수가 6,000개였는데 뭐 이게 사고당 착과수가 7,000개로 한다.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또 여기도 낙과가 1000개가 됐고 나무 피해가도 1000개가 됐고 기수학과수가 1000개가 됐어요. 그럼 이때 최대한 인정할 수 있는 게 3000개인데 사고당 착과수 다시 조사해봤더니 5000개가 달려있다고 조사값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험금이 착과감소 보험금도 과실손해 보험금들이 이렇게 다 주다 보니까 더 많이 지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항상 적과와 착과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감했던 것들 빼고 그것보다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
이게 지금 가장 이제 중요했던 적과전 종합위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인 종합가수 내용은 똑같습니다. 먼저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고사나무 조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거는 나무 조사를 또 해야 한다는 거. 그럼 나무에 대한 것들 정보들을 저희가 조사해야 한다는 게 좀 어려운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한번 내용을 간단히 보면 제가 종합형 과수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사고 접수 농지에서 조사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사고 접수 직후에 무조건 실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본 조사가 아니라 피해가 진짜 있는지 가서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한다. 그 다음에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 필요 여부 판단해서 바로 본 조사로 가거나 아니면 계약자한테 안내하거나 조사 일정 수립하고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거는 저희가 가입을 평년 수확량으로 가입을 평년 수확량.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해서 수확량 조사를 해서 이게 수확이 감소됐다 그래서 수확 감소 보험금을 여기서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미보상 비율 있으면 미보상 비율을 여기다 곱하면 끝이에요. 그냥 감소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 또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다 미보상 비율을 곱하거나 두 가지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거나 여기에다가 곱하는 게 미보상 감소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외울 때 평, 수, 미, 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수확량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뺀 값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는 게 미보상 감소량이고 평이 되는 부분들. 그럼 수확량 구할 때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 수확량 구할 때 이 수확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역시나 저희가 나무에 대한 조사를 할 거잖아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이나 고사 이걸 빼고 조사 대상 수가 나오면 저희가 이 값들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을 잡겠죠. 그러면 여기서 수확량이라고 하는 거는 미보상은 수확량이니까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미보상 주수가 1번, 미보상 주수에 대한 주당 평년 수확량 구하는 게 2번, 그 다음에 3번은 조사 대상 주수 3번, 4번은 한 주당 조사했던 수확량을 구하시면 돼요. 이게 4번.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1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가장 중요했던 게 여기서 4번만 구하면 어차피 조사 대상 주수는 빼기니까 그 다음에 주당 평년 수확량은 가입 면적이나 가입 주수랑 아니면 실제 결과 주수를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다 주어질 거예요. 값이 나누면 끝나는 거고, 미보상 주수도 숫자 지어질 거니까 다 1번, 2번, 3번은 정말 한 1분 내에 다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각 해당되는 품목별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각각 해당되는 품목의 한 주당 아니면 제곱미터당 아니면 1미터당 그걸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값만 구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수확량을 조사하니까 어떠한 품목들은 달려있는 착과수에다가 과중을 구하는 품목들이 있고, 어떠한 품목들은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곱하기 주당 착과량을 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는 한 개당 무게가 몇 개인지 그걸 조사하는 거고, 여기는 한 주에 달려있는 것들을 다 수확해서 무게를 또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목이 어떤 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수확 개시 전 조사와 수확 개시 후 조사,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설명하기 어려워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 착과수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 포도, 복숭아, 자두만 이게 저희가 적과후 착과수를 하듯이 모든 농지에서 착과수 조사를 해요. 그냥 과중 조사, 이거는 계당 과중을 조사하는 거예요. 계당 과중. 그럼 여기서 빠지는 게 세 가지 품목이 있어요. 대추, 매실, 우미자, 살구도 빠지네. 죄송합니다. 네 가지 품목이 빠지네요. 대추, 매실, 살구, 우미자, 이 네 가지 품목은 아까 한 주당 착과량을 아니면 1m당 착과량을 이렇게 재는 거고, 나머지는 한 개의 무게를 재는 한 개. 대충 포도, 복숭아, 자두, 밤, 호두, 참다래, 유자는 한 개의 무게 잴만 하잖아요. 그래서 한 개 무게를 알아보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다. 그 다음에 저희가 원칙상 달려있는 것들에 대한 피해는 수확 개시 전에 조사하는 거예요. 떨어진 것들에 대한 피해는 수확을 한 이후 수확 개시할 때부터 떨어진 걸 과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과 종료 전에는
그때 떨어지는 거는 그냥 납과를 인정 안 해줘요. 과실이 아니니까, 유과가 아니고. 그다음에 적과를 안 한 상태로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니까 어떤 걸 떨어뜨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맞춰가지고 다른 품목들도 적과를 해야 돼요. 알맞은 과실만 남기고 적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상 착과폐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수학 개시 전에는 전부 다 전품목이 들어가요. 그런데 착과폐가 수학이 개시한 이후에는 유일하게 유자인 경우에는 이게 수학 개시 시점까지만 보장하고 수학 개시한 다음부터 보장 안 해줄 품목이니까 착과폐 조사가 없어요. 수학 개시 전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낙과폐에 대해서는 밤, 호두, 그러니까 포도, 복숭아, 자두, 밤, 호두를 제외하고는 다 인정되지 않아요. 수학 개시 전에는. 떨어진 것들은 그냥 자연 낙과다. 아니면 뭐 적과를 한 거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과실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수학 개시 후에는 뭐 전부 다 이제 떨어진 것들에 대한 것들은 낙과를 인정해준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저희가 달려 있는 과실, 떨어진 과실, 그 다음에 고사, 나무 피해 입은 거, 그 세 가지가 다 똑같이 조사하는 거예요. 좀 전에 보셨던 적과점 종합형과 과수 같은 과수니까 방식만 약간 틀린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다음에 고사나무 조사는 그러니까 적과점 종합형과 똑같이 이 나무에 대한 이름들은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나무 손해보장 특약 가입 여부 및 사고 접수 여부를 확인할 거고 조사 시기를 결정할 건데 조사 시기는 수학 완료 시점 이후 나무 손해보장 특약 종료 시점을 고려한다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나무수에 대한 조사들은 앞에 나왔던 것과 똑같아요. 수학 완료 전 고사, 수학 완료 후 미보상, 그 다음에 승낙이 가능한 거는 수학 완료 후 고사줄수가 없는 경우에 한다.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나중에 이 참다래랑 뒤에서 보실 감귤만, 나머지 작물들은 저희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적과점 종합위원 같은 경우는 11월 30일까지가 과실에 대한 보장 기간이고 그 다음에 나무는 1월 31일까지예요.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때 고사나무 조사가 가능해요. 즉 이때 끝나는 거는 수학이 완료되었다라는 문구를 쓸 수가 있어요. 이미 끝나고 나서 조사하는 거니까. 그런데 참다래, 그 다음에 감귤은 그게 수학기에 고사나무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생육기에 고사나무 조사를 해요. 그래서 참다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러한 수학 완료 전, 수학 완료 고사주수라는 문구가 없어요. 그냥 고사주수, 미보상주수라고 쓰면 돼요. 생육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다래와 감귤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비가림미설도 이것도 15점짜리로 기출문제가 나왔었어요. 먼저 비가림설에 대한 목적을 쓰시오 하면 포도, 대추, 참다래 쓰시면 될 거고, 조사 기준을 봤더니 제조달가액으로 기준으로 갑니다. 수립이 산출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가 시설이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비가림시설, 해가림시설, 원해시설, 축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원칙상 비가림시설만 제조달가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시가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비가림시설만 제조달가액, 그러니까 제조달가액 뭐라고 하죠? 신가로 보장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감가를 합니다. 이건 감가를 안 해요. 평가 단위는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1동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피복제 조사할 때 여기서는 피해 면적을 조사한다. 그다음에 원에서는 하우스 폭과 길이를 감안한다. 그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피복제라고 하는 거는 피해 면적을 조사한다. 그다음에 구조체는 이제 뼈대죠. 이때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피해가 있는데 이걸 다시 쓸지 말지 하는 것들 갖다가 이번에 다시 못 쓴다. 그럼 교체해야 되겠죠. 그럼 교체 수량 확인 후 교체 비용을 산정해서 산출하는 거고, 재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수 면적을 확인하고 보수 비용을 산정한다. 이것도 15점짜리 나와서 15점짜리. 그러니까 뭐 답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조사 기준은 제조달가액으로 한다. 그거랑 그다음에 피복제는 피해 면적 조사를 한다. 구조체는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걸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4줄 5줄 쓰는 게 15점짜리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빈칸이나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 충분히 그래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조사에 각각 하나씩 들어가 할게요. 먼저 제가 착과수 조사는 과중조사하는 품목들은 다 해요. 이거는 전체 달려있는 개수를 세서 거기다 과중을 곱해야 무게가 되니까. 근데 저희가 여기서 착과수 조사라고 하는 거는 포도, 복숭아, 자두에 대해서만 입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런 착과수 조사는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한 농지 전체에서 할 거고요.
그러니까 포도, 복숭아, 자두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조사 시기는 말 그대로 달려있는 것들을 다 세야 돼요. 그러려면 아무것도 수확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시점이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최초 수확 품종 아무것도 수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는 품종이 다양해요. 너무 다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숫기별로 다 다양하고 해서 아무것도 수확하지 않은 그 시점에 수확. 근데 이것도 역시나 적과가 다 종료되어야 돼요. 네. 수확기 직전에 한다.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이때 표본조사 한다. 표본조사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나조 표 계속 이제 표본조사 나올 거예요. 계속 지금부터. 그러면 이때 여기서는 나무조사 조사 대상 주수 계산. 그러니까 나무조사는 실제 미보상 고사 그걸 확인할 거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서 실미고를 빼주면 조사 대상 주수가 될 거고 거기다 표본주수 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본 교재에는. 근데 적과점 종합하면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한다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그냥 이렇게 될게요. 전체 표본주수 산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역시나 품종 수령별로 표본주 선정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그런 문구는 없어요. 그래서 표본주 선정할 때 품종 수령별로 어떤 식으로 올림할지는 문제 조건에서 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렇게 주어지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선정했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착과된 과실수 조사를 한다. 품종별 수확 시기에 따라서 자연 낙과를 감안한다.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숭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좀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미리 감안해서 달려있는 건 100개지만 한 몇 개씩 떨어진다고 하면 한 뭐 97개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감안할 수도 있다. 원래 저희는 있는 사실 그대로만 조사해야 되지만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지금 착과조사는 과중조사도 달려있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니까 달려있는 걸 따서 무게를 재는 거예요. 떨어진 거 조사를 하니까 그럼 그때 중요한 게 표본주 선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중조사는 사고 접수가 된 농지 하나에서 조사한다. 그래서 착과조사는 최초 수확 품종이 수확하기 전에 무조건 과중조사 착과표 조사 뭐라고 그러죠? 착과조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무게를 조사할 때는 항상 품종별 수확 시기에 그 무게가 가장 무거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수확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때 조사한다는 그때. 저희가 복숭아 같은 경우는 조생종은 뭐 한 6월달, 7월달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만생종 같은 경우는 뭐 9월달, 10월달에 나와요. 추석 시즌에 맞춰서. 그렇게 되면 그게 과실이 성숙되고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날 거니까 대신 미리 개수는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무게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에다 무게를 곱해야 전체 수확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보상하는 재료부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따로 전체 표본주 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해당되는 품종이 있으면 그 품종의 무게만 재면 되는 거잖아요. 품종별로 과실 개수와 무게 조사한다. 그러니까 이거 표본주 선정을 각각 품종별로 선정합니다. 품종별로.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품종을 조사할까 봤더니 3주 이상의 표본주인데 이때 착과가 평균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나무는 100개 달려있고 어떤 나무는 200개 달려있고 어떤 나무는 300개 달려있다고 하면 이게 평균적으로 한 200개 달린 것 같다 해야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이 달린 거는 이게 상대적으로 크게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령이 워낙 커서 클 수도 있고 너무 조금 달려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달려있지만 과실이 클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같은 품종이나 같은 품종이라고 하면 이것들을 좀 평균적인 거 만약에 이거는 5년생이고 이건 10년생이고 15년생이라고 하면 평균값 품종이라고 해야 되나 품종이 같은 거라고 하니까 품종에 따라서도 수령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A 품종인데 A 품종 5년짜리, A 품종 10년짜리, A 품종 15년짜리 이렇게 하면 이게 다르니까 좀 평균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무게를 산정할 때 그 나무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를 갖다 땁니다. 그래서 품종별로 20개인데 농지당은 포도는 30개, 복숭아, 자두는 60개 이렇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자두를 제외한 포도, 복숭아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과중조사 실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품종별로 표준 과중을 적용할 수 있다. 평균 과중표는 업무방법서 그 수험서 뒷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포도별로 품종의 몇 그램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농협에 저희가 대부분은 다 계약재배, 수매를 다 해요. 농협에서. 그래서 농협에 품종별 출하 자료로 과중조사 대체가 가능하다 되어 있고
결국은 어떤 조사 또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최초 조사값을 적용한다. 무게 잴 때 최초 조사값 쓴다. 그다음에 검증조사나 재조사 때 어떤 값이 변경되거나 미보상 비율이 변경됐다고 하면 검증조사나 재조사 값을 쓴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각각에 대한 피해 조사를 보도록 할게요. 피해 조사. 먼저 착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는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할 거고, 이때 착과 피해를 유발한다. 그 다음에 그 피해가 내가 확인된다 라고 하는 건 조사자가 판단한다고 하네요. 조사 시기는 피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시기고,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품종별로 각각 실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과중조사하고 틀리게 착과 피해 조사는 피해 확인만 우선 가능한 게 중요한 거고, 또 필요시에 또 품종별로 각각 실시할 수도 있다. 의무는 아니에요. 자, 착과 피해 조사니까 사고당의 착과수 곱하기 착과 피해 구성률 빼기 맥스 A예요. 그 순서대로 조사하면 돼요. 그래서 착과수 조사는 앞에 나왔던 거대로 조사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약에 그 이전에 조사했던 거랑 차이가 없으면 그 전 값 쓰겠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표본 조사를 하겠죠. 표본 조사. 그래서 나조 표 그렇게 되는 거야 돼.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래서 전체 달려있는 착과수를 셌어요. 그 다음에는 피해 구성 조사를 해야 돼요. 피해 구성 조사. 피해 구성 조사를 할 때 몇 개 갖다 조사할 건지 봤더니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해야 되겠죠. 수확이 완료되는데 수확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씩 좀 남겨두는 게 있나 봐요. 그런 것들 갖다 조사하지 말고, 수확이 다 완료됐다고 하면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을 가지고서 품종별로 표본주 3주 이상에서, 자, 착과 피해니까 표본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품종별 표본주 3주 이상에서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포도는 30개, 복숭아 자두는 60개. 똑같네요. 과중조사 숫자는 똑같아요. 과중조사랑 조사 방법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피해 인정 개수 값을 구해야죠.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서 조사한다. 이때 개수가 이렇게 20개, 30개 또는 60개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착과에 대한 피해니까 착과에 대한 것들은 피해가 없다. 그러면 조사 안 한다겠어요. 그래서 이미 수확이 완료됐다. 아니면 피해가 경미하다. 그럼 피해 구성 조사를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낙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역시나 이거 주의한 게 낙과 피해 조사는 착과수 조사 이후에 한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제가 자연 낙과로 보는 겁니다. 최소한 착과수 조사 이후에 낙과 피해가 발생한 농지에서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다 이제 세워놓고 그 이후에 떨어진 것들을 이제 피해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재협심사 할 건데, 표본조사가 원칙이에요. 지금 유일하게 전수조사가 원칙인 거는 적과전 종합비용만 그 전수조사가 낙과 피해에 대한 원칙이었고, 나머지는 다 표본조사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 적정 표본주 선정하고 낙과수 조사를 할 거예요. 근데 낙과수 조사는 표본주의 수감 면적 내의 낙과수를 조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본조사를 못했어요. 예를 봤더니 낙과된 과실을 한 곳에 다 모아뒀어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다. 전체 다 조사를 해요. 그런데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품종 구분을 해야 돼. 무조건. 이거는 품종마다 무게나 개수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품종에 대해서 따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분하는 방법이 원래 품종별로 다 모아서 조사하면 좋지만, 그러지 않고 품종이 다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섞여져 있다 라고 하면 전체가 빠졌네요. 전체 낙과수를 처음에 세고, 그 다음에 전체 낙과수 중 100개 이상 갖다가 품종을 구분하는 거예요. 전체 떨어진 게 1000개가 떨어졌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100개 갖다가 A 품종이 50개, B 품종이 40개, C 품종이 10개였더라.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A 품종은 500개, B 품종은 400개, C 품종은 이제 100개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다 일일이 다 구분할 수 없으니까 100개 갖다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했으면 제가 착과 피해 조사를 이제 해야 되겠죠. 착과 피해 조사. 떨어진 것들 다 낙과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해야겠죠. 떨어진 것들 다 셌으니까 그 다음에 피해 구성 조사를 한다. 이때도 역시나 내용은 똑같다. 근데 이제 낙과 피해에 대한 것들이니까 피해가 100%면 그냥 피해 100% 주고 끝나게 조사 안 하겠다. 봤더니 수확기에 해당되지 않은 품종, 미숙과요. 그럼 상품성이 하나도 없죠. 그럼 100% 피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낙과 피해가 너무 심해.
자, 그래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너무 피해가 심하니까 다 100% 주면 따로 조사 생략하고 떨어진 것들 개수에다가 곱하기 100% 해서 끝냅니다. 그냥. 자,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포복자에 대한 내용들을 봤고요. 여기서 저희가 지금 유자를 써놨네요. 유자는 착과 피해 구성조사만 할 거고 여기까지 내용이 똑같아요. 그냥 유자는 내용이. 그 다음에 밤호두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이 수학 개시 전과 수학 개시 후를 밤호두부터 구분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수학 개시 전에는 원칙적으로 착과 피해만 조사한다. 그 다음 수학 개시 후에 낙과 피해 조사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구분하는데 기준이 되는 게 기수학량이라는 것도 존재를 해요. 수학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 기수학량 조사를 한다는 거. 그 두 가지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 보상하는 재료부 심사를 할 거고 표본 조사를 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조 표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나조 표로 되니까 그냥 표본 조사하면 나조 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표본 조사 끝났으면 저희가 착과 피해가 있으면 전체 착과수 조사하고 그 다음에 피해 구성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착과 피해 조사를 하고 착과 피해 구성 조사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전체 개수에다가 과중 조사를 하는 과중 조사.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착과 수에다가 무게를 곱한 다음에 여기다가 피해 구성률을 곱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달려있는 거 떨어진 것도 다 센 다음에 하나의 무게를 이제 재야 돼요. 그럼 곱하면 전체 양이 되죠. 양이. 거기다가 피해 구성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렇죠? 아까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순서는 착과수나 낙과수를 조사한 다음에 거기다가 과중을 곱하고 거기다가 이제 피해 구성 조사를 해서 곱한 부분들. 근데 대신 이제 각각에 대한 과중 조사는 모든 과중 조사 다 똑같습니다. 표본주 3주 이상에서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최소 60개 이상 하는 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밤은 크기 같다 구분해. 크기 이제 송이 단위로 구분할 건데 이게 30mm 초과 한 3cm 이상이면 정상, 30mm 이하는 소가로 본다. 이거는 이제 과립을 분리해야 돼. 저희가 밤 송이 말고 밤 송이 깠을 때 일반 밤이요. 그걸 갖다가 구분한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작은 거는 실제 무게 나온 거에 80% 적용을 해준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 없네요. 나머지 부분들. 그래서 나중에 피해 구성 조사할 때 낙과 피해랑 착과 피해 조사할 때 차이가 나는 거 이것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품종별로 표본주 선정하냐 마냐. 근데 낙과 피해는 표본주가 없습니다. 착과 피해만 있다는 거. 위아래로 구분될 수 있게 해놨으니까 헷갈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낙과 피해에 대한 것들이니까 지금 생략할 수 있는 게 있네요. 그럼 착과나 낙과랑 동시에 조사를 했으니까 착과의 이상이 없어요. 그럼 생략 가능하고 낙과의 피해가 심해요. 그럼 낙과 피해 조사하지 말고 100% 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틀로 가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1번을 없앴어요. 1번을 지금부터는. 1번은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한다. 그거예요. 2번부터 시작. 2번도 없앨까 하다가 또 칸이 안 맞으면 2번도 없앴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이 번호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그냥 1번, 2번, 3번이 있으면 그게 기본이다. 여기 뒤에 보면 참달에 4번부터 있잖아. 그럼 1, 2, 3번이 똑같다는 거예요. 1, 2, 3번. 자, 그러면 먼저 밤 호두는 적과 전이나 적과 후가 다 똑같아요. 그냥 대신 수학 개시 후에는 기수학량 조사를 한번 한다. 그것만 있다. 기수학량 조사를 한번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참달에는 표본 조사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나조 표표로 표본주를 선정해서 표본주에 달려 있는 것들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제식 간격 조사한다. 참달 같은 경우는 넝쿨작물이다 보니까 이게 한 주가 얼마만큼 면적을 차지하는지를 가입을 할 때 내 과수원은 이게 면적이 얼마만큼 된다. 한 주당 그것들을 가입할 때 제시를 해요. 그래서 가입할 때랑 이 제식 간격이 틀린지를 잰다. 그래서 가입할 때 나는 한 주당 2m 곱하기 4m 한 8제곱미터 좀 차지하고 있다 라고 가입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면 변경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제식 간격 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 저희가 참달에는 조사할 때 그때 한 주에 면적을 잰다고 해서 면적. 그래서 이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나누기 2 곱하기 높이 한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면적을 조사할 거고 그 면적 안에 달려있는 착과수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때 면적 조사는 나왔네요. 면적 조사를 할 때 해당 구역의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면적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면적 안에 달려있는 것들 조사할 거예요. 여기서 면적 조사라고 하는 거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한 값을 나누기 2로 하면 평균값이 나오고 거기다가 높이 곱한다겠죠. 이제 달려있는 개수를 다 셌어요. 그 다음에 과중조사 하는 거예요. 무게. 이때 무게는 표본 역시나 무게 조사할 때 표본주 선정한다고 해서 품종별로 3주 이상에서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60개 하는 거고 이때 참다래는 무게 50g 이하로 키위가 너무 작으면 무게가 조금밖에 안 나가면 이때는 실제 무게 70%만 적용한다. 그러면 수확량이 줄어드니까 피해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과피 조사 무게까지 쟀으면 전체 양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착과피 구성 조사해서 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확 개시 후의 참다래는 아까 전에 면적과 착과에 대한 것만 조사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확 개시 후에 낙과수 조사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중 조사를 해서 무게를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 기수확량 이제 수확을 개시하는 중간이니까 기수확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패턴으로 또 다 나갈 거예요. 끝에까지. 그 다음에 낙과피해랑 착과피해 이제 구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과피해 구성 조사, 착과피해 구성 조사. 그래서 이때 낙과가 처음 이제 변경이 됩니다. 지금 앞에까지는 과중조사, 낙과피해에서 착과피해 조사에 대한 개수가 똑같았어요. 개수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틀려져요. 낙과피해가 낙과중 100개. 그다음에 착과도 과중조사는 60개였어요. 과중조사는. 근데 착과나 낙과에 대해서 100개 조사를 한다. 이런 부분이 차이가 좀 나고요. 그다음에 대추, 매실, 살구. 대추, 매실, 살구는 과중조사를 하지 않고 한 주당 착과량 조사해요. 한 주당 착과량 다 따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표본조사를 했어요. 1번은 보상한 제곱 심사를 할 거고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조, 표표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달려있는 것들에 대한 여기는 같이 과중조사 표현이 되어 있는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지금 표본조사 통해서 조사 대상수가 나왔어요. 조사 대상수가 여기다 그러면 한 주당 착과량을 구해야 돼. 한 주당. 이걸 과중조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표본 과실 수확 및 착과 무게 조사. 그러면 이 착과된 과실 전부를 수확을 한다. 그러니까 한 주에 달려있는 것들 무게를 재요. 그러면 한 주에 무게가 뭐 10kg이다. 그러면 조사 대상 수가 10kg 곱하면 끝이에요. 그냥 전체 무게가 나옵니다. 근데 너무 양이 많으면 절반만 조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착과 과실의 무게를 조사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 나무에 있는 거 다 따서 하라는 거예요. 대추, 매실, 살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추 같은 경우는 다 그 세라고 하면 몇천 개가 달려있고 할 텐데 맞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씩 무게를 거기서 곱한다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저희가 매실도 그렇고요. 대추, 매실, 살구는 그렇다. 이제 대신 이제 매실의 경우에 제가 매실주를 담그거나 매실 뭐 장아찌랑 담그고 할 때는 제가 좀 약간 덜 성숙된 걸로 하나 봐요. 그래서 품종별로 비대 추정 기술을 갖다 쓴다. 비대가 원래는 한 달 후에는 이만큼 커질 건데 지금은 또 일찍 수확하니까 좀 더 작은 무게 나오니까 그걸 곱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착과피해 구성조사에서 표본주당 100개 갖다 하든지 아니면 이제 1000g 갖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같은 패턴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수확 개시 후에는 이 착과뿐만 아니라 낙과에 대한 무게를 조사한다는 거. 낙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역시나 기수확량 수확하고 있는 중간이니까 기수확량 물어볼 거고요. 피해 구성조사 착과뿐만 아니라 낙과 피해에 대한 구성조사도 하는 거죠. 이때 조사 대상이 100개 1000g을 한다. 이것만 이제 구분하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오미자는 저희가 오미자도 넝쿨 작물이고 근데 산에서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거는 오미자를 유인 틀에다가 유인해서 한다. 그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V자형, 울타리형, 뭐 하우스형, 마치형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틀을 만들어서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용어가 지금까지는 품종별, 수령별이었어요. 품종별, 수령별. 근데 품종이 아니라 유인틀 형태 및 오미자 수령별로 한다. 그래서 이거 유인틀 형태 그다음에 수령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표본조사도 역시나 전체 실제 재배 길이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때
유니트 형태 및 오미자 수령별로 길이를 파악합니다. 실제 재배 길이랑 조사, 표본. 근데 이게 표본 길이, 일단 표본 구간수, 표본 구간이라고 한다. 구간. 한 주가 아니야, 한 주가. 1m라는 구간이 있어. 1m라는 구간이 있으니까 구간으로 선정, 구간으로. 이런 거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주간이라 1m라는 구간, 표본 구간을 선정한다는 거. 그래서 유니트 길이 방향으로 1m라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과중사를 전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1m당 전부 다 수확을 해요. 그래서 과중사랑은 아까 보셨던 대추, 매실, 살구, 그 다음에 이 오미자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구간이나 해당되는 나무에서 전부 다 수확을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한 길이에다 곱해버리는 거예요. 조사한 길이에다가. 역시나 착과 피해에 대한 조사만 합니다. 이때 표본 구간에 3,000g 이상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수확 개시 후에는 기수확량 조사를 과중사 다음에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착과뿐만 아니라 낙과 피해 조사도 한다는 거. 이때 표본 구간에 대한 3,000g 이상이라는 거. 이 차이만 다 구분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다음 나중에는 이거는 이렇게 구분하실 수만 있으시면 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유자네요. 유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원래는 제가 그 유자 같은 경우는 그 포도 복숭아 자두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참다리랑 똑같다 해주세요. 그래서 보상한 제협 심사할 거고 표본 조사를 할 거예요. 표본 조사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나조 표표 그렇게 똑같이 하고 그래서 착과수 조사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달려있는 개수를 다 센 다음에 그 다음에 과중조사를 해요. 과중조사. 이때 과중조사는 모든 과중조사 똑같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본주 3주 이상에서 품종별 20개 농지당 최소 60개 이상 갖다가 할 거고 착과 피해만 조사합니다. 이때 임의 100개 이상 갖다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비용 손해 중에서 제가 뒤쪽에 공간이 없어서 위쪽으로 빼놨습니다. 비용 손해 중에서 이 잔존물 보존 비용, 잔존물에 대한 보존 비용 같은 경우 재보험 사업자가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고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이게 잔존물 보존 비용. 뒤쪽에 지금 제가 비용들 설명을 하다가 이게 좀 공간이 이 지급한도 이 뒤쪽에서 부족해서 이 앞쪽으로 꺼내놨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산정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